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화폐로 돌아가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산정 세 번째 영상입니다. 주거용 토지 사용 가치 산정에 대한 지난 영상에서는 토지 위치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가치를 산정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는 가치가 달라질 텐데요. 이를 고려해서 경합지역에 대한 주거용 토지의 점유 가치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토지 위치를 감안해서 가치 산정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가 산정되는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지난번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 산정의 결과만을 알고자 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합지역의 주거용 토지 점유 가치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합지역이라는 말은 특정 지역의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경합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합지역에서는 토지의 점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땅의 점유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 지불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토지 사용 가치 산정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이었고요.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사용 가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시점에는 이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며 보다 편리한 이동 수단이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굳이 복잡한 도심과 가까워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지하철역과 가까워야 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미래에는 공기 좋고 물 좋고 햇빛 좋은 곳이 오히려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대해서 그 사용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합지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지역에 대한 사용을 유도해서 효율을 높여야 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의 사용에 대한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해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은 사람들의 요구가 많고 어느 지역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하기에 유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이고 반대로 불리하고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땅의 사용에 대한 가치를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이 산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가치 있고 유리한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서도 평균적으로 정해진 가치만을 지불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편하고 가치 없는 지역의 땅을 사용하면서도 동일한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유리한 만큼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하도록 하고 불리한 만큼 더 싸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이겠지요. 그러면 경합지역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비용을 얼마만큼 더 지불해야 하고 반대로 외면지역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만큼 덜 지불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 일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땅의 위치에 따른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주거용 토지 사용에 대한 가치가 사용 가능한 면적과 사용하고자 하는 인구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린다면 이에 대해서도 가치 산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 가치를 산정할 때 전체 주거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제곱미터의 어느 특정 구역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20가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각 4인으로 구성된 가구들이라면 총 인원은 80명이 됩니다. 이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한 가구에 배정하게 될 때 이 가구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어느 한 가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받으면 나머지 가구의 사람들은 그 토지에 살고 싶으나 살 수 없게 됩니다. 즉 76명의 사람이 그 토지에 머물지 못하는 시간은 각 개인이 주거용 토지 거주 시간인 하루당 12시간을 고려했을 때 12 곱하기 76시간이 됩니다. 즉 하루에 912시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연간으로 산정하면 365를 곱하고 이 값을 20가구로 나누어야 합니다. 한 가구당 200제곱미터의 평균적인 주거 면적 할당치라고 하고 20가구가 동일한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전체 20가구의 할당 면적 중에서 특정 위치의 면적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사용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지난번 영상에서 산정한 가치에 비해서 매우 비싸집니다. 산정된 가치가 연간 16,644시간 가치이며 지난 영상에서 산정된 4,380시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에 살고자 한다면 그 가치를 비싸게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구에 할당되는 주거지가 200제곱미터라고 할 때 어느 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의 반인 100제곱미터에는 다른 10가구가 경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100제곱미터에는 5가구가 주거지를 삼고자 경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면적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10가구에 할당되는 주거지 면적의 반 중에서 100제곱미터의 면적의 비율인 10분의 1에 10가구의 총 인원의 반인 20명에서 한 가구의 인원의 반인 2명을 제외한 18명을 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가구에 할당되는 주거지 면적의 반 중에서 100제곱미터의 면적의 비율인 5분의 1에 5가구의 총 인원의 반인 10명에서 역시 한 가구의 인원의 반인 2명을 제외한 16명을 곱해야 합니다. 이들 계산값을 더하고 여기에 12시간과 365일을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최종 산정된 가치가 14,892시간의 시간가치라고 산정이 됩니다. 주거지 면적 중에서 여러 조각으로 경합의 경우의 수가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구가 동일한 위치의 땅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경합지역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얻은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원들의 해당 토지에서의 주거 자유의 시간을 빼앗는 개념으로 그 가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가치의 초기값은 앞에서 산정한 시간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값을 기본으로 수요자가 더욱 몰리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더욱 올라가고 수요자가 줄어들면 지불해야 하는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초기값이 너무 높으면 수요자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수요자 덕분에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최적의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초기값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경합지역에서의 땅에서는 더 많은 세금을 얻게 됩니다. 음연지역의 땅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수요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비싸게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보다 싼 지역의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제의 원리이지만 가치의 본질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그 가치를 맡기는 것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가치 산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투기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비자가 그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땅의 사용권을 얻어서 그 땅을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높은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거용이므로 땅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라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땅의 사용에 대해서 그 허가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도 연구해야 합니다. 건물은 그 소유권이 존재하는데 땅의 사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사용 시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이 채널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치 산정이라기보다는 토지와 부동산의 관리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철학에 맞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의 점유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오늘까지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관점과 적용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전부가 아니며 가치주의 경제를 시작할 수 있으려면 토지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토지 말고도 가치경제 이야기에서 다루어야 하는 수많은 가치 산정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토지 사용과 연관되어서 공간 점유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나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지 점유 말고도 지상 위의 공간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상 위의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누군가가 독점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이 해당 공간 사용을 제한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를 사회에 지불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층 빌딩들이 일정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고층 건물이 들어서서 발생하게 되는 일조권의 침해에 대한 이의나 분쟁도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들도 비행 시간 동안 공간을 사용하며 앞으로 더 많은 교통과 산업용 비행기나 비행체들이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위 땅뿐만 아니라 그 위의 공간도 이에 대한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공간 사용에 대한 가치가 지상 위의 땅의 사용 가치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높이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가치위원회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이 사용하는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층 건물이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간을 비행하는 비행체에 주는 불편함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높이가 그 이상이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발생하고 높이 증가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의 상공을 헬기를 이용해서 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높은 송전탑과 고전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배선들이 설치된 지역을 비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이 상당히 불편하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소형 비행체들이 주된 교통수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상 위의 공간 사용에 대해서 가치 산정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생활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상 위의 일정 높이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공간의 점유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가치 하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정 높이 이상의 지상 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것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비행시의 에너지 소모 상승과 또한 시간 소모 상승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체들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은 미래가 되어야 그 사회적 가치의 손실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논의에 해당됩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비행체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비행체들이 비행을 할 때 고층의 점유물들이 얼마만큼의 지장을 초래해서 에너지와 시간 가치가 낭비가 되는지를 그때 가봐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용 비행기나 민간의 헬기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비행하는 지금의 수준이라면 굳이 공간 사용에 대한 사회적 가치 소모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간 사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적절한 산정의 사례는 지금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 사용 가치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공간 사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잠깐만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노동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어떻게 가치로 산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몇 편의 영상으로 나눠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